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뭐 해외 쪽 요인보다는 뭐 마감하고 나서의 상황, 그다음에 국내 요인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해외 증시는 스토리는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고생길을 넘겼다. 그러니까 예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종목들 주가가 12% 급등했잖아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러니까 빅테크도 중요했지만 지역은행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닝 시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감 후에 나왔던 테슬라가 좀 문제가 돼서 시간 내에서 이제 빠지는 막 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하면 거의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경쟁 업체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깎아서 제품을 더 싸게 팔아야 경쟁에서 우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거 예측된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원탑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좀 매도를 내놨고,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1월에부터 쭉 올라가면서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되면 혹시 2차 전지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고, 또 테슬라 자체가 빠졌다라는 거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할 텐데, 그러면은 일단 주식을 팔고 봐야지, 뭐 이런 어떤 정서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오늘은 이제 존 윌리엄스인데, 뭐 이 사람 발언 때문에 뭐 결정적이었다,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근데 PC 물가는 2% 진입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면 뭐냐면, 금리 인하 시점은 되게 늦춰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투자들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까지 한 번, 그러니까 5월에 올리고 9월까지 동결이에요. 원래 7월부터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경기는 좀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할 때 선뜻 매수 나서기에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부담인데,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하느라고 좀 둘러서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하고 갈등 문제죠. 이거하고 방산주들도 급등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러시아하고 긴장 관계에 대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좀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일부 투자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도가 나와서 오늘 국내 요인 중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시장을 좀 눌렀던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뭐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긴장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미국 선물이 이것 때문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 쪽 요인은 이거보다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요인으로는 이제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LNF 문제. 4억 달러 정도 되는 교환사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교환사채 이슈가 한 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저때 이게 4월 3일인가 마감하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공매도 1,000만 주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영향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정상 기존의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발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 그때 이제 공매 4월 3일 마감 공지 나오고, 그 다음날 3% 빠지고 공매도 1,000만 주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태였고, LNF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시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그때 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로 단발성일 수도 있어요. 예, 실제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이유를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LNF가 테슬라 재료까지 겹치면서 2차 전지주를 끌어내리는, 뭐 에코프로 BM은 놀랐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시장이 부진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오늘 정말 기록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팔았었는데, 장중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렸었죠. 그 타이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코스닥 순매도 2위까지 그때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2시 한 2, 30분 때부터 막판에 순매도를 1,100억을 줄였습니다. 말 바꾸면 1시간 동안 코스닥을 1,000억을 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관이 뭐 열심히 팔아가지고 코스닥 시장 낙폭을 줄이는데 이제 방해 요인이 됐죠. 뭐 이렇게 됐고,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 계속 매수했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참 꿋꿋하게 일관되게 매수하고 있고요. 방산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모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계열의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좀 고르게 이제 매수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매도는 뭐 포스코홀딩스 매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규모가. 그게 좀 특징.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을 조금 이제 매도했는데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좀 반도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풍력, 뭐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빅4 중에서 빅3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도 뭐 지수 누르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LNF만 2,3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도 이거 빼면 한 600억대밖에 매도가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LNF의 교환사채 이슈, 원래 교환사채 발행하는 날은 공매도 포함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영향으로 봐야 되고, 다른 2차전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에코프로비엠은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 이제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업종의 특징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를 좀 팔았고,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좀 매도 쪽에 포진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매수 쪽으로 꾸준하게 이제 넣기 시작하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 역시 기관도 모르게 오늘 워낙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 쪽도 어떤 뭐 특정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테슬라 실적을 과연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점유율은 어차피 계속 줄어들고, 근데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여기 자체 매출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늘 단발적인 어떤 하락으로 그치고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꼬리를 어떻게 다느냐, 양봉 나오느냐, 그걸로 가늠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2차 전지주에 일정 수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는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던 스토리였거든요. 이게 좀 약해지고 있죠. 근데 약해지고 있어서 요 금리 인하론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단호하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투자들이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조금 이제 지루한 기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재, 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하다든가, 오늘 뭐 곡물주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 곡물은 러시아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스토리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이슈, 뭐 구리는 그냥 페루, 칠레에서의 어떤 문제, 뭐 이제 거기에서의 파업이나 물 부족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는 그런 쪽으로 국한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또 포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올라가는 구도가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는 제가 이제 아까 간접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오늘 뭐 러시아 이슈도 있긴 했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ADR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위치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일 중에서 3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ADR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조금,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 쭉쭉 밀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놓고 보면, 통계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16까지 빠졌잖아요. 원래 이거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20 가면 과매수였는데, 최근에는 20, 30으로 좀 바꿔서 보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너무 상방으로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투자들이 걱정을 좀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차별화도 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좀 매물도 자주 나오고, 그렇다고 뭐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반등 시도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하락장이 됐다 이게 아니라, 좀 매물 출회가 예전보다 자주 되는 구간에 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 이제 눌릴 때를 보는 게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자세한 거는
예, 아래 보시면 이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는 방법 나왔잖아요. 저기서 또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고 또 내용들 같이 또 공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특히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